일본의 어떤 방역 내지는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초기에 일본 뭐 정부나 의료진에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뭐 터무니없는 방향 내지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편 발에 요즘 와서 마스크가 보면 많아서 그렇고. 뭐 저 친구들이 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이제 결과가 좀 좋게 나오나. 근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언론을 보면 뭐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에 일본에 대한 그 부정적으로 보도 내는 거하고 확 달라진 것 같거든요. 예. 좀 그런 면이 우리 한국의 방역 상황이나 이런 거에도 비슷하게 이제 시각에 따라서는 영 딴판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런 걸로 게 보이네요. 그런 게 사실 과학적인 분석에 앞서서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이유가 크다고 봐요. 그 제가 적절을 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삼모사거든요. 조삼모사. 어차피 조삼모사가 7개 주는 거잖아, 하루에. 그렇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아. 4개 주던 걸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 이거거든. 그러면은 그것도 봐야 돼요. 초반에 방역을 엄격하게 하면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하면 발생률을 확 줄어요. 근데 안 걸린 사람들은 결국은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픈이 되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엄격하게 안 했잖아요. 많이 걸렸잖아. 그때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봐라 일본 우리는 이래 잘하는데 그게 저녁을 생각 못 하는 거지.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옛날에 뭐 저 노르웨이인가 어디는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막 이래 했잖아, 그죠? 영국이나 유럽에서 처음에 그래 가다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초반에 많았던 게 뒤에 가면 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초반에 많았냐 뒤에 많았냐 이 차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대응을 잘했냐라는 거는 확진자 총수 대비 또는 전 국민 대비 코로나로 중증에 빠져서 사망했거나 회복 불가능해 어떤 되게 위독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 숫자로 전체로 평가해야 되지. 지금 발생률이 적고 많고 확진자가 많고 적고 이런 거로 일희일비해서 지금 그때 일본에 막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 입 꾹 다물고 있죠. 이제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더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통계를 봐야 돼. 확진자 일본, 한국 10만 명당 사망자가 몇 명이냐.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좀 적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는 잘 돼 있고 치료는 잘해요, 사실. 의사들 믿으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야 봐라. 지금 좀 많이 걸려도 우리는 사망자가 뭐 600명 아니다 100명 넘었고 600명 그랬나 최근에 막 걱정하시더라고. 야 미국은 하루에 2만 명씩도 죽었어요. 일본도 몇천 명씩 죽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발생하는 그 큰 파도가 이제 우리는 지금 닥치는 거고 일본은 미리 닥쳤다는 거지. 결국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기사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이 됐을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한 20% 또는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게 뭐 한 5% 이렇다 보니까 의료진의 어떤 분배와 관련해서 또는 의료 어떤 붕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중증에 집중하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K 방역에 철저하게 이제 PCR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나름대로 아, 그 방법이 맞았구나라는 결론에 좀 가잖아요. 근데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진짜 뭐 제로 코로나처럼 엄격하게 이제 통제하고 막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방역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것 제도 이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제 전체 대비 사망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지금 많이 생기고 또는 지금 적게 생기고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올해 안에 끝난다, 내년에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두 분은 코로나 뭐 바이러스 뭐 하고 알파, 베타, 델타 뭐 쫙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원래.
옛날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일반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모양을 좀 변형시켜서 좀 독해졌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변이가 돼서 수백 년 아마 어쩌면 수천 년 있었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뭐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데 이제 이게 또 변화하겠죠. 독한 놈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약한 놈이 나오면 이거는 사라지고 얘가 우세종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행한 게 지금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저도 처음에는 왜 이름도 복잡하게 오미크론이냐. 그게 알파벳의 영어 O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 15번째 변이라고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이 사실은 13번째 변이라 하더라고. 그것도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13번째, 14번째는 빼먹고 바로 15번째로 건너뛰었느냐. 이 14번째가 그래서 A, B, C, D, F, O 앞에 뭐고 그게 이제 발음이 L 다음에 뭔가 근데 모르겠어. 그 그리스 알파벳에는 그게 아니야. C래 발음이 C 발음이 난대. 그럼 C 변이하면 그게 저 시진핑 C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거는 건너뛰자 뭐 이런 약간 WHO가 이제 중국 입김이 세서 그래서 그게 약간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 C가 붙든 그 앞에 게 붙어야 되는데 요게 되게 좀 어감상 안 좋다 해서 두 개 건너뛰었대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오미크론 뒤에 내 생각에는 뭐 쭉 해서 맨 끝에 오베가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계속 가는데 결국은 그냥 독감 바이러스처럼 그냥 이제 우리 사회 그냥 같이 사람 사이에 그냥 말 그대로 위도 코로나다. 그러면 그렇죠. 공존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과장님이 생각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방역 통제를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감기처럼 이제 전체 국민의 한 60~70%는 감염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통제를 통한 이제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대만 형태보다 오히려 치료에 그러니까 치료나 이렇게 중점을 보는 일본식의 그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이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저게 이제 느슨하게 되면 우리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언제든지 꽤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우려는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홍수가 나서 뚝이 있는데 어차피 무너질 뚝이라면 어차피 물이 마을로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뚝 샀는데 자꾸 뭐 이게 얹어가지고 이걸 막으려 하지 말고 각자 집 앞에 가서 들어온 물 퍼내고 빨리 회복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것이 이제 일본 애들의 어떤 그렇죠. 뭐 국민성 나름대로 이제 뭐 정부 시책을 따라주고 자기들이 이제 좀 인내하는 그런 국민 정서하고도 좀 맞아떨어진 그걸로도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과장 말씀대로 이제 종식이 안 되고 뭐 언젠가는 종식이 된다고 가정하고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앞전에 저희 정부에서 뭐 저희 정부뿐만 아니고 이미 선진국에서 위드 코로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고 다시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을 바꿔서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 한번 했다가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러면 국민들은 위드 코로나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일상으로의 100% 일상이 아닌 뭐 70~80% 일상으로 돌아가서 누리고 싶은데 과연 언제 되냐 그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위드 코로나를 해서 일상으로의 뭐 아주 가까운 일상으로의 돌아갈 수 있냐? 그 시기는 언제일까? 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사실 뭐 감염내과나 뭐 그쪽 전문은 아니거든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의사로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상식적인 생각은 이게 초창기에 너무 과잉 대응을 했어요. 저도 초창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초창기에 너무 과잉 대응을 했는데 이 과잉 대응하게 된 것은 놀랬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지. 네. 뭐가 나타났는데 뭔지는 몰라. 우리가 뭐 밤에 가는데 시커먼 게 나오면 일단은 겁을 내야 되잖아. 전투태세 이게 뭐 좀하나 게임일 수도 있고. 대구 진짜 신천지 터졌을 그렇죠. 때는 뭐 나라가 난리 망하는 났잖아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음. 이게 사실 또 좀 위독하긴 위독해서 옛날에 뭐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사망률도 꽤 높았고 초창기 델타까지는 되게 높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아마 미국에서도 약간 풀자는 식으로 약간 운을 띄우는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서 확 퍼지면 중증화율, 흔히 말해 치사율 이런 게 지금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거 독한 놈들보다는 한 10분의 1로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코로나가 독감보다 위험한 게 중증화율, 사망률이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겁난다 했는데 10분의 1로 준다고 하면 독감 수준이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독감 환자 일반 병원에서 다 보고 개인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다 치료했잖아요. 그죠? 아마 앞으로도 코로나는 그래 될 거예요. 되는데 초창기에 너무 유난을 떨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풀려니까 그 유난 뜬 게 이상하게 되는 거야. 모양새가. 사실 야, 그렇게 그때- 심각한 게 아닌데 심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는 뭐 그 자가격리하면 돈도 줬더라고요. 예. 우리 애도 자가격리하니까 100만 원이 나왔더라고. 왜 주는지 몰라. 지가 돌아다니다 걸렸는데. 근데 이제는 확진자들이 많아지면 자가격리할 때 돈 안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래 되면 일상생활 하게 되면 걸리면 알아서 집에서 쉬세요. 대신 나라에서 돈 안 줍니다. 그래 되면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야, 그때 똑같이 걸렸는데 그때는 100만 원 줘놓고 왜 지금은 안 주냐.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과장님 또 아까 금방 또 이제 뭐 내피셜이다라는 의견을 이제 내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EU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때 이제 스웨덴만 집단 방역 또는 영국이나 잠깐 하다가 거기도 보면 이제 뭐 이탈리아나 거기서 이제 스페인이나 이제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국경 봉쇄까지도 EU 같은 영내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잔잔해지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논의가 있고 할 때 뭐 스위스 같은 경우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 관광을 뭐 활발히 한다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딱 터지니까 다시 또 EU 영내에서조차 이제 또 국경 봉쇄 그렇죠, 얘기가 국경. 나오는 걸로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 초기에 과잉 대응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뭐 전제로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다 또는 뭐 한국적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도 뭐 EU조차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뭐 제대로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견해가 갈릴 수도 있겠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뭐 완전 개방을 할 수도 있는데 개방을 완전히 이제 오픈해서 집단 면역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합시다. 마스크도 벗고 지내세요. 그러면 이제 확진자가 막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국민들이 난리가 나겠지. 이거 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어머님이 걸려서 중증이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이제 이게 모든 게 정치 권력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아마 스웨덴이나 유럽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저 나라는 저렇게 해서 발생률이 확 줄었는데 왜 우리는 풀어놓고 이러냐. 또 그 정책 집행하는 반대쪽에서는 항상 뭐를 했겠죠. 부담이 되니까 또 따라갈 수는 밖에 없고 서로 눈치 보게 한다고 따라가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오미크론이 새로 생겼는데 얘도 처음에는 이제 좀 놀랐겠죠. 오미크론하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생겨서 뭐 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지금 그래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 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미크론 빨리 퍼지도록 하는 거죠. 오미크론으로 만들어서. 저도 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또 사회 상황이 위중증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 오미크론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말은 좀 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꼭 그 한 사람의 중증 환자를 살리는 게 사실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래도 아까 허용된 위험
우리가 뭐 태풍이 와서 사람 한 명도 안 죽게 하려면 산사태 나서 뭐 집이 무너지고 사람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뭐 수십조를 투여해서 산비탈에 사는 사람들 다 평지로 이사시켜 주면 돼. 맞잖아. 맞죠. 맞잖아. 그러면 산사태 나서 돌아가시는 분 없을 거잖아. 뭐 비탈 근처라도 다 나오라 하면 되잖아. 근데 이 비용 대비 효과잖아요. 물론 사람 목숨이 그 뭐 천금보다 귀하고 사실 그거는 맞지만 교통사고 나서 뭐 1년에 사망자가 몇천 명, 뭐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몇천 명은 되기 싶은데 그 사망자들 소중하다면 전국의 모든 차를 세워야지. 근데 그렇진 않잖아, 그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확진자 중증화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게 꼭 그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접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경제가 다운된다든지 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렇죠. 약간 허용된 위험 수준으로 이거를 좀 하고 그렇다고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지면 119 가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잖아. 그것처럼 허용된 위험을 해놓고 그 속에서 병에 걸리거나 하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는